소금 넣고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음식에 간도 안 하고 싱겁게 드시고 계신가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99%는 잘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소금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소금이 부족해서 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실천한 저염식 식사가 사실은 우리 몸을 붓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고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가 김호영 박사입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봐오면서 저염식을 하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김막수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김막수 할아버지는 75세로 아침마다 손이 퉁퉁 붓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물만 마시면 속이 출렁거리고 심지어 어지럼증에 기운까지 없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김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저염식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김치도 싱겁게, 국도 싱겁게, 나물 무칠 때도 소금 안 넣고 드셨어요. 그런데 왜 오히려 몸은 더 붓고 건강은 더 나빠지셨을까요? 아침마다 손이 퉁퉁 붓고 물만 마시면 속이 출렁거리고 심지어 어지럼증에 기운까지 없어지신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소금을 너무 적게 드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주먹이 쥐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 김호영 박사가 왜 소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지, 부종을 없애고 건강을 회복하는 올바른 소금 섭취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붓기는 사라지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이 부족해서 붓는다는 말이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옛날 시골 빨래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고 그 물로 빨래를 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은 물길이고 세포는 빨래입니다. 물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면서 세포에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길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물의 길잡이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물이 혈관이라는 물길을 따라서 제대로 흐릅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혈관이라는 물길을 벗어나서 논밭으로, 즉 우리 몸의 조직으로 마구 새어나가는 겁니다. 손으로, 발로, 얼굴로 물이 다 빠져나가서 고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저염식하라고 하니까 소금을 딱 끊으셨죠?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의 전기가 끊깁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도 전기 신호 때문이에요. 그 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의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니까 전기가 약해집니다. 전기가 약해지니까 심장이 힘이 없어요. 심장이 힘이 없으니까 물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다리에 쭉 고이는 겁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지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단백질도 부족해지시죠? 고기도 잘 안 드시고 생선도 잘 안 드시고 소금과 단백질,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의 혈관은 구멍 난 호스나 다름없습니다. 호스에 구멍이 났는데 물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샙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혈관 벽이 약해져서 물이 줄줄 샙니다. 소금이 없으면 그 샘 물을 다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부으시는 겁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데 소금이 없으니까 물이 제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혈관에 있어야 할 물이 전부 조직으로 새어나가서 손발이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소금은 우리 몸의 길잡이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전기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물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 몸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께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그 물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혹시 집에 정수기 있으신가요? 깨끗한 물 마시려고 비싼 돈 주고 정수기 설치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그 깨끗한 정수기 물이 사실은 가짜 물이라는 겁니다. 정수기의 역할이 뭡니까? 물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걸러내죠. 세균, 바이러스, 미생물, 중금속, 이런 거 다 걸러내는 게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수기가 나쁜 것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소중한 미네랄들이 정수 필터를 통과하면서 전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시는 건 뭘까요? 그냥 물 분자만 남은 죽은 물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증류수하고 들어보셨죠? 시험실에서 쓰는 그 물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순수한 물 정수기. 물이 바로 그겁니다. 증류수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증류수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네랄이 없는 물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오히려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은 원래 무언가를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물에는 항상 미네랄이 녹아 있어요. 계곡물에도, 강물에도, 바닷물에도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빈 물이에요. 이 텅 빈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뭔가를 녹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을 빼앗아 갑니다. 뼈에 있는 칼슘, 근육에 있는 마그네슘, 혈액에 있는 나트륨, 이런 소중한 영양분들을 물이 녹여서 오줌으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만 마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십니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나요.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물만 원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을 원하는 겁니다. 미네랄 없는 물을 아무리 마셔봤자 몸은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몸속 미네랄만 빠져나가니까 더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네랄 없는 물은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아까 2부에서 말씀드렸죠. 소금이 없으면 물이 길을 잃어버린다고. 정수기 물에는 소금도 없고 미네랄도 없으니까 혈관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조직으로 새어나가서 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현명하게 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돗물을 끓여 드십시오. 수돗물에는 미네랄이 살아있습니다. 끓이면 세균은 다 죽으니까 안전하고 미네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번째, 정수기 물을 드시더라도 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께 알려드렸던 비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종을 싹 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것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건강식품도 아니에요. 단돈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지금 당장 있는 그것만 있으면 죽은 물을 살아있는 생명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비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그거 바로 소금입니다. 아니, 소금을 물에 타 먹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금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맛소금 있으시죠? 그 소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트륨만 99% 들어있는 화학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다의 생명력이 담긴 천연 소금입니다.
죽염이나 천일염 같은 자연 소금 말입니다. 이런 소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같은 미네랄이 80가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30년간 어르신들께 알려드렸던 레시피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미온수 500ml를 준비하십시오. 컵으로 2컵 반 정도 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티스푼으로 딱 반 스푼만 넣으십시오. 반 스푼이 대략 2g 정도 됩니다. 이게 0.5% 농도입니다. 잘 저어서 소금이 다 녹으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짜면 안 됩니다. 입에서 달다고 느껴지는 그 농도가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농도입니다. 신기하죠? 소금물인데 달다니요. 우리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물을 마셔도 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달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몸에 소금이 충분하면 같은 농도여도 짜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알아서 알려주는 겁니다. 달게 느껴지면 계속 드시고 짜게 느껴지면 농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이 소금물을 아침 공복에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30년간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침에 주먹이 쥐어집니다. 손이 부석부석하게 붓지 않아요. 손가락이 뻣뻣하지 않습니다. 둘째, 화장실 가기가 편해집니다.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이 아침에 시원하게 해결하십니다. 소금물이 장을 깨워주거든요. 셋째,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이 붓지 않아요. 오히려 물이 쭉 빠지면서 몸이 가뿐해집니다. 넷째, 입맛이 돌아옵니다. 침이 도는 거예요. 소금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오고 그래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식욕이 없으셨던 분들이 밥맛이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10년 넘게 손발이 부어서 아침마다 고생하셨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싱겁게만 드셨는데 오히려 더 부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을 딱 일주일 드셨는데 손이 안 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이 바로 쥐어지고 반지도 빠지더랍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8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으셨대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소금물을 한 달 드셨더니 다리 부기가 쫙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셨답니다.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의 힘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물이 제자리를 찾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물도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신부전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제한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꼭 상담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과 소금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으신 일반적인 어르신이라면 이 소금물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과 부종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신부전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도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시니어 분들이라면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싱겁게만 먹으면서 식사의 즐거움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맛없는 밥을 평생 먹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오래 사십니다. 식사를 즐기시는 분들이 건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침이 돌아야 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침을 돌게 하는 최고의 촉매제입니다. 음식에 간이 딱 맞으면 입에서 침이 고입니다. 그 침에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침이 많이 나와야 음식이 잘 소화되고 영양분이 잘 흡수됩니다. 그런데 싱거운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침이 안 나옵니다. 맛이 없으니까 억지로 먹게 되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결국 영양실조가 옵니다. 나이 드시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맛있게 드셔야 침이 나오고 침이 나와야 소화가 되고 소화가 돼야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간간하게 맛있게 드시는 게 보약입니다.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맛있게 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온수 5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십시오.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농도가 딱 맞는 농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손발 부종이 싹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정수기 물보다 미네랄 물입니다.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없는 죽은 물입니다. 차라리 수돗물을 끓여 드시거나 생수를 드십시오.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드셔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합니다. 세 번째, 즐거운 식사입니다. 무조건 싱겁게만 드시지 마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침이 도는 그 맛, 그게 여러분 몸이 원하는 간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독이 아닙니다. 소금은 생명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그 물 속에는 반드시 소금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우리 피도 짜요. 우리 눈물도 짭니다. 우리 몸은 원래 소금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소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명하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손발 부종 걱정 없이 가볍게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주먹 쥐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맛있는 밥 드시고 웃으면서 사십시오.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게 진짜 100세 인생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김호영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